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위뉴스 101 소설 속 미녀 묘사 특집으로 소설 촌룡팔부 속 미인들의 묘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흥미로운 미녀들의 묘사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천산동무입니다. 천산동무의 라이벌 이추수는 의외로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별로 없는데 천산동무의 경우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이추수보다 많네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무해자를 차지했던 여인이었기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소설 속 묘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동무의 용모는 나날이 변화해 5-6일 만에 12살짜리 여동에서 17살의 소녀로 변했다. 다만 몸은 예전 그대로 여전히 왜소한 상태였다. 그는 손을 뻗어 동무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가 아름다운 용모에 매혹적인 눈빛을 지닌 미모의 낭자로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손을 움츠리며 우물거렸다. 동무는 낄낄대고 웃으며 생기가 도는 고운 얼굴에 붉게 물든 두 뺨을 한 채 교태를 부리다 주변을 둘러봤다. 과거 동무는 왜소한 몸에도 불구하고 빼어난 용모를 지니고 있어 사제인 무해자와 서로 사랑에 빠졌었다. 그녀는 천장지구 불로장춘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고 자색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었다. 9위는 간보보입니다. 진홍면과 간보보를 두고 비교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진홍면이 더 묘사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간보보가 더 많더군요. 소설 속 묘사를 한번 보실까요? 종부인은 순간 두 뺨에 홍조를 띄었다. 비록 중년의 나이였지만 부끄러워하는 자태는 묘영의 소녀에 못지 않았다. 종만군은 아내의 말을 듣고 속으로 미칠 듯이 기뻤지만 절대로 그냥 가게 놔두지 않았다. 그는 토라진 듯 화를 내는 그녀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져 웃음을 참지 못했다. 보보, 당신은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 같소. 우리가 함께했던 그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구요.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간보보의 뽀얀 얼굴이 예전과 다름없었고 또 살짝 치켜 올라간 앵두 같은 입술도 예전과 똑같은데 어찌 과거의 연정을 잊을 수 있으야. 난 당신만 조심하면 그뿐이오. 당신처럼 꽃같은 용모에 달같은 자태를 지닌 미녀를 그 누군들 품고 싶어 하지 않겠소. 8위는 완성죽입니다. 단정순의 그녀들은 모두 외모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지만 완성죽은 좀 더 우월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속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소봉과 아주가 바라보니 그 여인은 허리를 잘록해 보이게 만드는 담록색의 몸에 딱 붙은 수고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새까맣고 커다란 눈동자는 마치 별빛처럼 반짝거려 얼마나 영리하고 기민하게 보이는지 가볍게 힐끗거리는 눈짓으로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나이가 36 정도 들어 보이는 그 여인은 용모 또한 수여하기 그지없어 입가에 웃은 듯 아닌 듯한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소봉은 처음 그녀의 목소리와 말투를 듣고 많아야 21~22살 정도 된 낭자쯤으로 알았으나 나이가 그리 어리지 않은 젊은 부인이 나타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오영복은 완성죽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고 영롱한 그녀의 두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빛이 드리워져 있어 무척이나 가련해 보였다. 7위는 강민입니다. 묘사는 두드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했죠. 개방의 영웅들이라 하는 이들 모두가 자신의 외모에 반해 100이면 100 눈을 떼지 못하였는데 교봉, 너는 뭐가 잘나서 나를 보고도 모른 체 한 것이냐? 그래서 그녀를 7위로 뽑아보았습니다. 소설 속 묘사를 살펴보실까요? 목소리가 매우 낭낭한 것으로 보아 나이가 매우 젊은 것 같았지만 시종 눈을 내리깔고 있어 그의 용모를 볼 수는 없었다. 눈가에 은은히 드러난 주름으로 보아 36 정도 되는 나이였지만 연지와 분을 바르지 않은 얼굴이었음에도 희고 부드러운 살결은 아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마부인은 별처럼 아름다운 눈동자를 떼굴떼굴 굴리며 빙그레 웃었다. 백장로, 저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한테 어찌 손찌검을 할 수 있소?
설사 당신 여자라 해도 고분고분하게 그녀의 관심을 사고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달래야 하지 않겠소? 거기 참석한 영웅 호환들 중에 날 멍하니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단 말이냐? 하나같이 나한테 정신이 팔려 넋을 잃고 바라봤단 말이다. 과거에 곱고 나긋나긋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미모의 가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미모를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죽음에 이르러 거울 속에서 자신의 이런 추악한 몰골을 보게 된 것이다. 6위는 도백봉입니다. 모관청과 단현경 두 사람이 인정한 관세음 보살급의 외모이죠. 그럼 한번 소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도사가 다니보다 나이는 많아 보였지만 수여한 용모에 다니에게 무척이나 친밀하게 대하는 데다 다니엘마저 오른팔을 뻗어 여도사의 허리를 감싸는 채 만면에 웃음기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질투심이 폭발했다. 운중학은 자색이 뛰어난 여도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기쁨을 참지 못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뺨 위를 비추며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중년의 나이임에도 그녀의 미색은 흠잡을 곳이 없었다. 달랑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미모를 지니고 계시구나. 마치 그림 속의 관음보살 같아. 우리 사부님께서 손에 붉은 점이 있는 도백봉이란 이름의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파이종 여자가 있는데 연편을 무기로 쓴다고 했어요. 달빛을 등진 그녀는 어슴푸레한 오감만 보일 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청초한 기색과 수려한 골격을 지닌 것만은 확실했다. 단현경은 그녀의 아름답고 수려한 미모에 의아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여인이 관음보살처럼 단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더구나 온몸이 마치 연무처럼 신비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가. 아니야, 파이 여자는 미모가 뛰어나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저렇게 선녀같은 자태를 가졌을 리 없다. 하물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매우 얇은 흰색 비단인 빙초인데 파이 여자가 어찌 저런 우아한 복장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는 필시 보살의 화신일 것이다. 5위는 아벽입니다. 개정신수판에서 다니와의 접점이 좀 더 많아져서인지 묘사가 조금 더 아름다워진 것 같은데요. 소설 속 묘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녀가 말하는 목소리는 무척이나 부드럽고 깨끗해서 그저 듣고만 있어도 말할 수 없이 편했다. 그 소녀는 17 정도 되는 나이에 온유함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녀 겉보기에 매우 우아하고 청순했다. 다니엘은 속으로 생각했다. 강남 여자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사실 이 소녀도 최고의 미인은 아니었다. 모관청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있긴 했지만 팔푼용모의 12분의 온화함과 우아함을 더한다면 최고의 미녀로서 손색이 없었다. 다시 아주 아벽을 차례대로 뜯어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배꼽같이 하얗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연녹색 옥을 입고 있는 아벽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지만 매우 괴롭고 초췌한 기색이 엿보였다. 4위는 아주입니다. 소봉의 그녀이죠. 아주 역시 신주인공 소봉의 여인답게 아주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소설 속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아벽누님? 누님 말로는 존부에 아주 언니란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도 누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우시오? 아벽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유,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 축에나 드나요? 아주 언니가 지금 공자의 얘기를 듣는다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절 어떻게 언니와 비교해요? 아주 언니는 저보다 10배는 더 예뻐요. 하나는 가녀리고 매우 마른 몸이라 닮은 구석이 조금 더 없었기에 골육지간은 절대 아닐 것이라 단정했다. 다시 아주 아벽을 차례대로 뜯어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배꼽같이 하얗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교봉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산비탈 옆에 꽃나무 한 그루 밑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다. 다몽색 옷을 입은 소녀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다정한 눈길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름 아닌 아주였다. 정말 예쁘게 생긴 언니네요. 언니가 마음에 들어요. 소봉은 돌연 품 안에 있던 아주의 몸이 움찔하면서 머리가 축 늘어지는 게 느껴졌다. 순간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 위에 걸쳐지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당신보다 100배 더 아름다운 여자도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 훗날 알았지만 그땐 너무 늦었지.